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023년 12월 나스닥 증시 전망 시작할 거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됐나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또한 지금의 시장은 너무나 떨어지거나 이런 거 기다려야 되지 않고 지금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나스닥이 종가상으로는 전고점을 이제 이미 갱신을 했고요. 고가상으로는 아직 갱신을 못했는데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더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결국 나스닥이 신고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증시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따라 붙는 게 현명한 것인가?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제 증시 전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자, 2023년에 주토피아의 증시 전망이 맞을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를 우리가 보면 80%에서 약 85%의 확률로 시황 전망을 기똥차게 맞추더라. 이게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왜? 6월하고 12월만 틀렸기 때문에 이때를 제외하고는 시황 전망이 정확히 맞았고 거의 다.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시황에 따른 그런 대응법 어떻게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가 이 접근법에 대해서도 저는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있진 않지만 이 확률에 대해서 한 70% 정도 됐습니다. 2022년에.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제가 대폭락장을 맞췄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맞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은 과연 어느 정도의 확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확률 최소한 70%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제 시장 전망의 어떤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퀄리티.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 전망을 하다 보면 많은 댓글들이 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 삼성전자가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4월에 올해 얘기를 했는데 구독자가 엄청나게 이탈합니다. 막 빠져나가. 개소리 하지 말라. 막 하면서 막 뭐 댓글도 달고 그래요. 자, 삼성전자뿐만 아닙니다. 자, 에코프로가 고점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꼭 거기에다가 악플을 또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는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바닥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대공황이 뭐 예를 들어서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또 구독자가 나가요. 예, 대공황이 안 온다고 이야기하면 구독자가 또 이탈을 합니다. 또 악플이 달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 에코프로가 또 바닥이라고 얘기하니까 구독자가 또 나갑니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이 고점인지, 대폭락의 지금 시작인지, 아니면 대상승의 시작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확률 높은 시황 전망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자. 나중에 취소하면 후회하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는 무조건 해야겠죠. 안 하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뉴스 좀 여러 개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스닥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 로저스가 주식 채권, 부동산 모두 거품이다. 내년엔 이곳에 투자를 해라라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내년에 폭락장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 로저스다. 자, 그럼 짐 로저스가 내년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빠질 겁니다.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년 한국 경제가 좋을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내년에 더 힘들 거예요. 제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자, 원자재와 농업에 배팅을 한다는데 저 농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농업에 배팅을 하는지. 아마 뭐 식량 문제가 뭐 대두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분의 생각이니까 원자재는 동의를 하죠. 원자재 가격은 사실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분은 이렇게 배팅을 하신다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셔야되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여러분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금 추가로 단행될 경우 5.5%인데 만약 여기서 올리겠다고 얘기하면 증시는 개폭락합니다. 이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파월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리를 내년에 인하할 거라고 파월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나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악재예요. 그런데 이거는 짐 로저스의 생각이에요. 그쵸? 여러분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미래를 잘 예측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폭락장을 맞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짐 로저스가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기사를 갖고 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짐 로저스가 훌륭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나라의 아난티라는 종목에 투자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난티 대북 관련주죠. 그쵸? 이게 금강산 관련주였을 겁니다. 한동안 짐 로저스가 여기에 투자했다는 소식 때문에 개폭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하고 한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관계 회복이 되면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크게 폭등할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짐 로저스의 판단이 항상 옳진 않습니다. 짐 로저스가 아난티를 매수한 건 결과적으로 한국하고 북한이 진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짐 로저스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한국인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짐 로저스가 폭락이 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폭등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분이 맞출 확률이 높진 않다. 이것들을 좀 참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얘기는 안 한다. 비둘기 파월 진화 나선 연준 위원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연준의 일부 인사들 중에서 위원들이 파월의 발언이 경솔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매파적인 성향이 짙은 분들은 지금 이거 우리가 승리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엄청 높은 겁니다. 왜? 파월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내년에 뭐 세 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리 인하의 현실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확률상 파월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금리 인하 하면 항상 버블은 꺼졌다. 지금 나스닥은 버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폭락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과거에 그랬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와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당장 지금 침체가 오게 생긴 거야. 야, 이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라고 생각해서 돈을 풀었을 그런 시기에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충분히 이 정도면 5.5%를 했는데 경제가 안 부러지고 있어. 근데 이 5.5%는 금리도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줄이자. 줄이면서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자. 예, 요런 생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 조금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하나 우려해야 될 점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80년 동안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침체가 전혀 안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침체가 안 온 게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다. 혹은 이번에 침체가 오더라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끝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어떤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 제가 나스닥 증시 전망 2024년 전망할 겁니다. 자, 중국의 아이폰 등 외국 폰 금지령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날벼락 맞은 애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고 애플이 뭐 앞으로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못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애플의 상승세가 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메타 뭐 구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애플이 추가적인 상승하는데 좀 제한적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이 생성형 AI 기술이 이 반도체 칩이 만약에 애플의 스마트폰과 접목이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스마트폰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아, 뭔가 신기술이 이제 스마트폰에 새로 탑재가 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우리 빅스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고퀄리티의 AI가 탑재가 된다면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발전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섣불리 애플이 뭐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악재로 보는 게 현명합니다. 아시겠죠? 자, 메타가 33조 적자에도 가상현실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결국에 이걸 봤을 때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VR과 MR의 상승, 이렇게 미래 먹거리에 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가상현실. 가상현실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됐을 때 그에 대한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한국의 기업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뛰어든 기업들이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하진 않아. 미국이 창조를 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이런 좀 약간 성향을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리스크는 작죠. 왜냐면 누군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잖아. 그거 보고 우리가 뛰어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주도적인 성장을 할 수는 없는 주도주. 주도주가 아니라 주도적 성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술적으로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확실히 야 한국이 이거는 세계 1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예, 많이 없어요. 이런 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AI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 한국 시장이. 그렇지 않으면 한국 시장은 결국에는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그냥 따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주도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VR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독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스닥 증시를 살펴보셔야 된다.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의 차세대 칩 AI 칩 가우디가 내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뭐 추격전에 나선다고 하죠. 그만큼 AI 칩 시장이 미래에 굉장히
각광받는 돈 버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나서는 거죠. AMD도 그렇고요. 결국에 언젠가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 이 AMD와 인텔의 기술력도 더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AI 칩이 점점 발전돼서 아마 몇 년 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술들을 저는 AI가 현실화 시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제가 금 왜 계속 볼까요? 금이 우리는 내리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미 고금리인 상황이에요. 그죠? 고금리인 상황에서 금이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큰 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번의 돌파를 실패를 하고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양봉을 어떻게든 뽑아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봉을 만약에 여기서 내지 못하고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금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금이 추가 하락과는 반대로 나스닥은 폭등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 우리는 내리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고 금하고 나스닥이 같이 오르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적합하지 않으나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하면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내릴 경우에 여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대하락의 초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은 제가 계속 볼 거예요. 금의 어떤 진행 사항들 이게 어떻게 되는가, 금의 가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돈이 결국에는 미국 채권이나 미국 증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폭등을 하면 저는 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 투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라면 금 투자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 60일선이 섰어. 그죠? 야, 이거는 여러분, 이미 장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완벽한 전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추세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망한다, 금융위기가 온다, 뭐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누군가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의견이 저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뭐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왜? SVB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났잖아. 이 당시에 3월에. 그죠?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상태에서 28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란의 개입이 없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공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하수예요, 하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서 저는 대공황을 외치거나 아니면 대폭락을 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되고 항상 주식시장은 고민의 연속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공짜는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갑자기 고점에 왔는데 너무 경제가 안 좋을 것 같고 야 이거 미국이 뭔가 뭐
대폭락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고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도 받고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추세를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뉴스도 항상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의 소신을 항상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투자를 양방향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결국에 나스닥은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으니 지금 시장에서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